임금님 길은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내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네. 박사님은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근데? 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요? 네, 너무 귀여워서 아, 사실 저보다 나이만 좀 어렸으면 그 볼때기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 형들이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귀엽냐 하면서 볼때기 잡아야 안 잡아요? 진짜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네. 갑자기 막 부끄러워요?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시는 네, 아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연애하실 때도 굉장히 사랑받았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우와. 귀엽다고 감싸주고 이랬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 어떤 커플이에요? 닭살 커플이에요? 아니면 선비 커플이에요? 어떤 커플이에요? 전 연애를 별로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형수님하고 그렇죠. 연애할 때. 네. 뭐 커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닭살 커플은 뭐고 선비 커플은 뭐예요? 닭살 커플은 막 네. 오빠 하지 마. 왜 그래? 할 수도 있지. 여비 막 네, 이렇게 밑장, 밑장.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예. 네. 선비는 이런 걸 왜 하나? 좀 식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선비 커플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애칭 부르는 애칭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름 불렀나요? 약간 아니면 건조하게. 누구시 지금은 그래도 누구 엄마? 누구시. 지금도 이렇게 네. 존칭 씁니까 그러면? 네. 근데 사실 야.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이렇게 존대를 서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맞는 네, 것 같아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큰 싸움은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이게 반말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만약에 반말을 하면 음. 어찌 한 번씩 기분이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아랫사람 대하듯이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여보 이럴 거야 안 이럴 거야 딱 이렇게 말할 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음. 여보 듣고 있지?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주제가 연애 중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의 주제예요. 아 좋네요. 예. 연애 중만 가능합니까? 연애 중일 때 이제 과거형도 되죠. 아. 지금 고민하시는 분도 아마 많을 것 네네네. 같은데 동엽 씨는 연애를 짧게 했잖아요. 짧게 좀 했죠. 싸웠었나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아내랑 너무 잘 맞다 생각하고 빠르게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음. 결혼하고 났더니 또 문제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미리 싸웠었어야 되는데 좀. 좀 싸워서 그 부분을 싫어하는 부분을 알았어야 되는데 좋은 부분만 보다가 이제 결혼 후에 조금 나쁜 부분도 보이더라고. 아.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네. 연애 중에 안 싸운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네, 그래요? 연애 중에 많이 네. 싸우면 결혼하고도 많이 싸워요. 아, 싸우는 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생기고 나서 조금 싸웠는데 애들이 또 이제 말 잘 듣고 어느 정도 편해지면 싸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야. 네. 보통 싸운다는 거가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 그거를 자기하고 같이 있는 저 사람 탓이다. 또는 저 사람이 잘했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마음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 특히 연인 사이에서요. 참 그렇군요. 신기한 게 평소에는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연인하고 있을 때는 이제 막 화를 감정을 못 감추는 그렇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다 막 풀어내고. 맞아요. 네. 그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너무 사- 편한 걸까요? 상대방이 사실은 내가 불편하고 또 내가 안 좋은 거를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 또 싸우기 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가 연애 중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귄 지 5년이 되는데 권태기가 와서 너무 힘들다. 또 네.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데 비혼주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궁금증, 질문들 보내주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연인 간의 갈등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 문자 빨리빨리 지금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는 연애 중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사랑에 빠진다는 건 심리학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진짜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는 건 무슨 심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사랑에 빠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똑같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꼭 무슨 이유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게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거의 뭐
온탕냉탕과 같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보통 너의 이상형은 어떤 거니?라고 물어볼 그렇죠. 때 그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늘.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게 되는 거는 그 이상형을 꼭 좋아하게 되는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혼하시는 분 보면 그렇죠. 이상형하고 결혼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 저만 좀 예외네요. 본인은 지금 제 이상형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를 어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아니, 야, 미자야 그러지 마. 나 난리 난다. 또 혼난다 집에 가서. 세상에 네. 지금 이상형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아이 그러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쌤 저는 궁금한 게 동물들도 네. 이렇게 어떻게 연인과 다투거나 헤어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동물이 아니라서 일단은 동물 전문가가 아니라. 아 그렇죠. 그래요? 음. 난 늘 궁금했거든요. 동물들도 헤어짐이 있는지. 헤어짐은 있지 않겠어요, 만일. 아 그래도 사람처럼 뭐 싸워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 건 한 없을 것 여자를 같아요. 가지고 뭐 두 명의 수컷이 싸우기도 하고 암컷을 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건 동물 음. 네. 뭐 특히 집단을 이루고 사는 동물 중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군요. 노래 가사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네. 자주 갈등을 겪고 싸우고 울고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걸까요? 서로 안 맞는 커플일까요? 근데 너무 안 싸워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질문, 진짜 막하네요. 네. 안 맞는 커플, 싸우는 건 안 맞는 커플일까요? 맞아요. 너무 안 싸워도 사랑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애정이 모르겠어요. 없어서 아, 그건 안 싸운다 이런 예.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음.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저한테 저런 경우는 어때요? 이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 질문을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당황스러운 어떤 거죠. 상황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음. 감정은 실제로 오로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 때문에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거의 더 많이 결정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는 거네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제 네. 아는 분 중에요. 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연인과 사귀어요. 네. 근데 갑자기 밤에 이제 헤어진 다음에 전화를 하면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이 친구가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그렇죠. 문자 보내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집착을 하게 여자분은 되죠. 네 샤워하러 들어가가지고 전화 못 받을 상황이 있었는데 걔는 그 순간을 못 이기고 헤어지자 했다가 다시 내가 잘못했다가 매달렸다가 이래도 안 되겠다 헤어지자 했다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귀면 안 돼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자기가 사랑을 빙자한 집착이고 또 그거는 아주 철저한 자기의 불안을 뭐 어떻게 보면 감추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주변에 봐도 여성분들 중에 이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잠깐 이제 연락 안 되면 그걸로 막 괴로워하고 별 상상을 다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 교수님한테도 내담자 중에 혹시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본인이 그럼요. 너무 괴롭다. 그럼요. 이런 남자한테 것들은 어떻게 집착하고 이렇게 그럴 해결해 때는 주십니까? 네. 실제로 자기 집착의 대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또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매달리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미자 씨처럼 참 인물도 좋고 참 능력도 있고 괜찮은 분이 아주 찌질한 남자한테 매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죠. 많아요. 네. 또 그런 경우에는 그 찌질한 남자는 처음에는 이게 웬떡이가 뭐 내한테 웬 이런 복이 있나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래 내가 제 정도하고 같이 사귀는 거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웃기게 네.
소위 말해서 막말로 하면 꼴값이 떨어요. 아니 제 연애를 보셨나요?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아,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와 상담하는 거죠. 박사님, 저는 왜 이렇게 네. 친구들이 다 말리는 그 남자한테 매달리고 있나요? 네. 그럴 때 당신은 그 남자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 또는 자기가 바라고 있는 내가 이 남자하고도 제대로 이 관계가 안 되면 나는 어디 가서 무슨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좌절감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설명을 해주죠. 지금 적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맞아요. 제 얘기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요런 심리 상담을 하면서 또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떡해요? 뭐 이자 씨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나한테 조금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집착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을 하는 거지. 어허. 아, 요거 이제 미자 씨가 날 좋아하는구나. 더 전화 안 받아야지. 뭐 하면서 상처 주고 그러면서 나한테 더 끌려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남자분들 간혹 있거든요. 참 찌질한 남자네. 네. 미자 씨 만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네. 경우에는 과감하게 남자를 통해서 너 인생이 달라지거나 네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 너의 삶은 너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심리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심리 독립 그리고 네. 항상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상대한테 기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늘 듣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무너져요. 그럼요. 바로 그럼요. 섰다가 또 기대게 됐다가 다시 또 상처받고 또 그럼요. 섰다가 이게 네. 무한반복이 되거든요. 이 독립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대한민국 독립만세 이런 거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연애를 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연애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한 여자한테만 또 집착하지 않더라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그래서 연애를 잘한다고 그러지. 한 여자한테는 집착하면 누가 연애를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이 여자 저 여자를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자기는 다 사랑하더라고. 근데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주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고 있거나 또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또 그 상황에서 거의 우리 마치 뷔페에 가가지고 이 음식 질끔 저 음식 질끔 먹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뭐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아니, 먹은 거는 같은데 쓸데없이 배만 부르고 네. 아주 기분이 그렇죠. 그렇게 싹 안 네, 좋죠. 맞아요. 네, 개운하지는 않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이 심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아는 예. 연애 잘하는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데 그 여자친구 중에 그래도 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메인? 네, 메인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스테이크가 있는 거죠? 네. 에피타이저 말고. 그 중에서 그 여자친구가 메인. 아,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나는 헤어질 줄 알았거든요. 더 집착하면서 그 친구한테 나만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인가 이런 생각 늘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분 진짜 네.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동엽 씨가 남자로서의 보기에는 매력이 있어요. 남자로서 많은 여성들이 그 남자한테 매달리고 좋아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나보다 못한데.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참. 그 많은 여자들이 그 남자를 통해 가지고 저 남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멋있어지고 괜찮아지고 저 남자를 구제해 주면 내 인생이 바로 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 남자라는 거죠. 아, 근데 그 친구 계속 생각해 보니까 박사님하고 좀 닮았네요. 뭐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또 생각을 해주시니 그런 상상이 가능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네, 네. 연애 중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윌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WPI 발상과 표현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전혜원입니다. 황상민 교수님께서 만드신 WPI 프로파일을 통해서 바라본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들이 과연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와 또 욕망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통념적으로 인식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 박사님께서 청취자들 물음에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죠. 퀵문킥답 시간입니다. 많은 질문이 오고 있어요. 네, 6747님이요. 화 만나면 헤어져라고 소리치는 여자친구. 좋을 땐 정말 사이가 좋은데 조금이라도 빈정상하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막말을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헤어지자는 얘기를 100번도 넘게 들으니까 요즘엔 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연애 계속해도 좋을까요? 연애 계속하기 힘드시겠네요. 이제 헤어질 힘듭니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니 100번 정도 얘기를 해도 그러게요. 이게 거의 습관이 된 거죠. 안 헤어졌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이 남자분들. 그렇습니까? 이 몇 줄만 봐도 이게 딱 알 수 있습니까? 그럼요. 마음이 안 떠났으면 그걸 참고 계속 있지. 그러면 떠나면 이렇게 되지. 사연 문자에 보내겠어요? 그래도 이 연애 계속 할까요? 이 얘기는 미련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미련이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는 거죠. 약간의 미련이 네. 있는데 이미 식어가고 마음을 있는 떠났어요. 중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확인 받으려고.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쉽게 뭐 감정이 상했을 때 헤어지자는 말을 하시는 분이 사실 많아요. 주변에. 많아요. 근데 이거는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어요. 큰일 났네. 저도 한 번씩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전에. 예전에 연애할 때요? 진짜요? 네. 부인한테요? 아니요. 네. 그 전에 연애할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헤어졌겠죠. 헤어졌죠. 네. 그러고 나니까 헤어지긴 헤어졌네, 그럼. 진짜로. 근데 사실 이 심리가 네. 저는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네, 아, 헤어지자고 그럼요. 해야 상대방이 내 얘기를 좀 들어주거든요. 그렇죠, 내 그렇죠. 얘기를 안 들으니까 자꾸 관심을 끌려다가 헤어져 이러면 그렇죠. 뭔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그럴 듣게 때는 되니까. 그냥 네. 내 말 좀 들어줘라고 이야기를 하지. 네. 내한테 관심을 더 가져줘라고 이야기해야지. 헤어져. 이거 협박하는 것만 마찬가지거든요.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근데 아니, 이게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없어요. 게 가장 헤어져 하면은 정말 쉽게 말을 들어주고 그게 이제 내 마음을 풀어주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또 서운할 때 내 말을 안 듣다 또 보면 반대로 또 가면 얘기가 반대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한번 헤어져는 강도가 약할 수 있어요. 처음 네, 시작할 네, 때는. 그쵸. 근데 이제 헤어져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거 맨날 하는 얘기니까 뭐 별 관심 없이 그렇게 돼. 흘려 듣다 보면 여자분이 더 강하게 맞아요. 헤어질 수 있는 어떤 뭐 좀 협박 비슷한 말을 더 한다든지 상처를 주는 말을 더 많이 하든지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는 진짜 헤어져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 이혼하자 갈라쓰자 헤어지자 하면서도 네. 10년 20년 계속 계속 사시는 살아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우리 부모님은 나는 당장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 저도 짐싼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네. 때 나는 이제 엄마랑 살까 아빠랑 살까 고민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아내랑 살고 있거든요. 음. 네, 아직도 두 분 너무 인고 부부처럼 잘 살고 있어요. 맞아요. 인꼬부처럼 사는 이유가 네. 서로 헤어져 그럴 때 이제 우리 결혼했지 이래서 다 체념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6700님은 제 네. 남자친구는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 두절이 돼요. 어머,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집에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도 잘 안 받고요. 결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감 없어 보이는 행동 때문에 다툴 때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은데. 확실히 잘못됐죠. 그죠? 이거는 진짜 여성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후회를 해요. 반복이 되죠. 이 네. 일이. 근데 저도 이런 남자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거 못 고치던데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투면은 한두 번 정도는 연락을 해주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남자분들이 친구들이 이걸 조언을 합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된다. 그런 그래서 전화를 절대로 받지 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연애할 때 네가 편해져. 계속 전화 받아주고 하면 너 일일이 그 전화 결혼하고도 계속 받아줘야 되고 그 귀찮다.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동엽 씨가 결혼한 주변에 게 참 나쁜 다행이네요. 남자들이 참 네. 많아요. 아 근데 저는 모르고 전화를 그래도 어떻게 하면서 그렇죠, 전화를 받고 그렇죠. 나서부터 그게 본인이 결혼하게 된 네. 그 비법이라고. 비법입니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비법. 돌이켜 보면 그때 길을 좀 들였으면
좀 편했을 건데라는 생각도 지금 간혹 세 들거든요. 명의 아이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1516님. 네, 사랑은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요. 너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정답일까요? 저는 뭐든 함께하는 걸 좋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만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더러 의존적으로 하라고 하던데 의존적인 게 나쁜 건가요?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요. 이럴 거면 왜 교제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두 분이 결혼하려고 교제를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의존적이다 이렇게. 네네. 그 말은 의존적. 무슨 뜻이냐 하면 적어도 네. 일주일에. 네,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만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저더러 의존적이라고 하던데 의존적인 게 나쁜 건가요?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납니다. 이럴 거면 왜 교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교제하지 말고 결혼하셔야 돼요. 근데 예? 이거는 성향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맞는데 결혼까지 네, 어떻게 꼬리를 남자는 합니까? 자꾸 밖으로 돌고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그렇죠. 둘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성향 아닌가요? 그게 왜 안 맞는 성향이에요? 전 이 이유로 많이 헤어졌었는데. 아, 그건 진짜 그래서 제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도 밖으로 돌면은 아니 결혼하면 그 밖으로 도는 건 남자가 일한다고 밖으로 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냥 연애할 때는 남자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남자한테는 넌 왜 그렇게 의존적이냐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은 연애보다는 결혼 생활에 맞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 부인이 남자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부인 보고 당신은 내한테 의존적이야 이런 소리 해야 안 해요? 못하죠. 안 이제는 하죠. 가족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뭐 부인이 남편 보고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개인주의라 이런 소리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불평하는 문제가 결혼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박사님을 진작 만났었어야 되는데. 아직 헤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예, 빨리 결혼을 준비하면 그래서 될 것 이분은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막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애라는 그거를 지금 남자하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을 계속 가지시는데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연애는 결혼한 모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결혼 연애라고 보통 그러죠. 아,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문자 사연 계속 읽고 있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아이유와 스롱이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잘 들으세요. 잔소리. 네, 6212님입니다. 여자친구가 비혼주의자예요. 저는 연애의 끝은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자친구와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결혼 얘기만 하면 찬바람이 부는 여자친구 때문에 주변에서는 더 늦기 전에 헤어지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향한 제 사랑이 부족한 걸까요? 고민이 됩니다. 라고 주셨어요. 야, 이럴 때 어떻게 상담을 해주십니까? 요즘은 비혼주의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결혼을 우리의 결혼은 결혼이 아니야라고 해서 그냥 연애하듯이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연애를 뭐 사실 연애를 할 때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다투는 거? 아니죠. 외로운 거? 간섭하는 거? 아니죠. 이분들 진짜 연애 안 했어요. 둘이 같이 있는데 헤어져야 되는 거. 집에 갈 때 헤어지는 그럼 거. 그거 너무 안 괴로웠어요? 슬퍼요. 예. 근데 박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예. 결혼하고 나면 예. 와이프가 왜 자기 집에 안 가지? 그걸 괴로워하는 남자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연애하듯이. 그렇군요. 네,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간혹. 네. 혹시 근데 왜 결혼하셨어요? 그분들이 저는 아니고. 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이 연애를 할 때 진짜 연애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는 헤어지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게 진짜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싫은 거를 서로 이 해결을 하는 방법이 결혼하는 거. 이게 사실은 연애와 결혼의 연결인데 대부분
그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뭔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부담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연애는 그냥 그렇죠. 가볍게 내 삶을 살면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요즘. 그거 근데 이거보다는 지금 이 문자를 주신 분은 또 예전에 자기 부모님이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결혼하면 또 이혼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고통을 또 줘야 될지 모르니까 나 결혼 안 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마음을 이게 싸우다가 남자친구를 만나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거 아닐까?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 또 이혼하신 분들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아픈 경험을 자기 대에도 그대로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부모님의 삶하고 자기 삶이 똑같다라고 믿는 거는 그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든지 다르고 자기 삶은 자기가 만들어가지 왜 부모님의 삶을 자기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분이 충분히 스스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비혼을 그런 이유로 주장하신다면 굳이 그분하고 뭐 결혼을 하고 하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여자 친구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어떤 멘트나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내가 절대 나하고는 이혼 안 하고 잘 살게. 뭐 이런 식의.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안 굳이 돼요?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자. 그러면 비혼주의라고 하면 아예 나는 결혼 생각이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통 근데 믿잖아요. 한국인의 심리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항상 느껴요. 무슨 주의 이런 거 내세우는 사람치고 네. 그거를 자기 생활이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 인간 별로 못 봤거든요. 난 원래 이래라고 하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그렇죠, 난 그렇죠. 원래 착해. 난 원래 마음이 넓어. 네. 이런 사람이 제일 그런 거를 좋더라고요.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늘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의리 하는 놈이 의리 제일 없다고. 형님 우리는 의리입니다 하는 놈이 제일 먼저 배신 때립니다. 맞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네. 오늘 주제가 연애 중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황 박사의 심리사전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연애 중 갈등은 양념이다. 양념이다. 양념. 되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왜 네, 양념입니까?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참 하나만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의 맛을 내려면 음식 맛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나요? 양념 맛이 음식 맛을 많이 좌우하나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어떤 경우는 양념 맛으로 이거 음식 먹는다라는 것도 있고 이건 양념 없이 진짜 이 재료의 본질을 살려서 먹는다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있잖아요. 어느 게 맛있어요 하면 그게 뭐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연애에서 갈등이 없이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연애했어요.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연애했어요. 어떤 게 연애의 본질에 가까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당신이 음식 먹을 때 어떤 음식을 찾으세요라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렇죠. 회 맛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초고추장 맛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회를 먹을 때 초고추 맛으로 먹는다는 분. 있더라고요. 접니다. 그래요? 네. 그 초장 없으면 못 먹어요 저는.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 안 돼요? 서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다 다르니까. 왜냐면 오. 회는 진짜 양념 없이 그 육질감, 육감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먹는데 저는 그럼 고기 먹을 때도 상추에 싸 먹으려고 상추 안에 뭘 넣기 위해서 고기를 넣거든요. 세상에. 그 씹는 맛. 이게 얼마나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연애 중 다르네. 갈등은 양념이다. 예. 오늘 쓰담쓰담 상담소에서 수고해 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